자, 지금 손나 뜨거운 이야기가 있죠. 정신질환자들의 강력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 피의자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 때문이에요. 얼마 전 강북 삼성병원에 근무하시던 정신과 교수님께서 정신질환자의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도 6만 명 이상 참여한 상황이죠. 사실 이 정신과 선생님들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의료법상에 정신과 진료실은 환자가 드나드는 문 위에 의사가 도피할 수 있는 문을 뒤쪽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죠. 저도 유명 유튜버들처럼 최근 뉴스에 대해서 좀 다루고 싶었어요. 근데 손나 아는 게 없어. 할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다루냐고. 근데 이 분야는 제가 좀 알기 때문에 오늘 좀 털어보겠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의 강력범죄가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정신질환자는 대개 조현병, 즉 정신분열병 환자를 이야기하고 더러 조울증 환자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조울증은 조증과 우울증, 손나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반복하는 거예요. 조현병은 현을 조율한다는 말이 있죠. 피아노를 조율한다는 말에서 나온 건데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환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환각에는 환청, 헛소리가 들리는 거죠. 환시, 헛것이 보이는 거, 환촉, 손나 이상한 느낌이 나는 거 등등이 있는데 대부분 환자는 환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를 욕한다고 착각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조현병 환자한테 한번 싸대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저 아무 말도 근데 조현병 환자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제 후배도 결혼해서 집을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와이프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바로 밑에 집에 산 남자가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다고 매번 지랄을 했답니다. 근데 지랄하는 시간이 둘 다 출근해서 집에 없는 시간이야. 무슨 송 같은 소리냐 했더니 다음날 망치로 현관을 찍어놨대요. 따지러 갔더니 할머니가 아들이 좀 아프니까 이해를 해달래요. 이해는 무슨, 와이프가 임신해가지고 불안한데 어떻게 삽니까? 바로 이사 나갔죠. 그럼 이런 사람들을 강제로 입원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것도 손나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보호자 2명 동의하고 의사가 1명이 오케이 하면은 강제 입원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보호자 2명, 의사 2명이어야 되는데 게다가 의사 중 1명은 국가 소속 병원 의사라야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 왜 이렇게 해놨냐? 환자들의 인권도 인권이지만 예전에 마누라가 내연남이랑 남편 몰래 작당 모의해서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아들이랑 엄마랑 짜서 아빠 집어넣고 아빠가 딸이랑 짜서 할머니 집어넣고 다 돈 때문에 생긴 일인데 돈 때문이니까 의사한테 돈 손나 주고 매수해가지고 강제 입원시키고 병원에 한번 입원하면 6개월은 있어야 돼요. 정신과 약물에 부작용이 좀 있다고 했죠. 아픈 사람도 부작용이 생기는데 멀쩡한 사람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6개월 강제 입원하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나라 건강검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정신건강검진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 생각이에요. 일단 진단이 돼야 치료를 하던 입원을 하던 할 거 아닙니까? 병이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입원도 필요하면 입원해서 약물 치료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에 대해 똑같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료감호소라는 곳이 있어요. 주로 정신질환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똑같은 기간 복역하고 치료받고 사회에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 강북 삼성병원 사건의 피해자인 가족은 물론 현장에 있던 전공의나 간호사 선생님들도 심리치료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 현장이 너무 참혹해서. 근데 교수님의 유가족은 병원에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례식을 치러 받은 조의금의 일부를 기부하셨다고 하죠. 정말 좋은 분을 잃은 느낌입니다. 오늘의 요약, 마음이 아픈 것도 병이다.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자.